논란의 미소, 비난 속에 가려진 스포츠맨십의 본질. 미국 프로축구 MLS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펼쳐진 인터 마이애미와 나레스의 맞대결은 단순한 승점 3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전장이었습니다.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의 신, 이 군림하는 마이애미와 아시아 축구의 정점이자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인 손흥민이 이끄는 LAFC의 충돌은 대륙 전체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종료 후 미국 현지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화살은 패배의 원흉이 아닌, 엉뚱하게도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 주역이자 메시의 든든한 조력자인 로드리고 데 파울에게 향했습니다. 비난의 도화선이 된 것은 단 한 장의 생중계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후반 20분, 심의한 대 0으로 뒤지며 절체절명의 코너킥 위기를 맞이한 순간 중계 카메라는 기묘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평소 피치 위에서 싸움닭이라 불릴 만큼 거친 투지와 강철 같은 멘탈을 과시하던 데 파울이 상대팀 주장인 손흥민과 입을 가린 채 대화를 나누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손흥민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즉각 인터 마이애미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팀의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적군과 웃고 떠드는 모습은 팬들에게 배신과 다름없는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특히 중계화면 한 구석에서 팀의 부진에 분노를 억누르며 극도로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던 리오넬 메시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데 파울을 향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팀의 자존심을 저버린 배신자, 프로의식이 결여된 행동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의 미소 이면에는 단순한 침묵 도모를 넘어선 축구라는 스포츠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적 경외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데 파울은 경기 후 믹스트 존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의 폭풍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미소가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공격수가 피치 위에 가져온 압도적인 클래스에 대한 무의식적인 항복 선언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서 데 파울의 심리 상태를 주목합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인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흔들림 없던 전사가 왜 낯선 미국 땅에서 만난 한국인 공격수 앞에서 무장해제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은 결국 압구라는 단어로 귀결됩니다. 데 파울은 손흥민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집중력과 페어플레이 정신이 자신의 공격적인 투쟁 본능을 무력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악의를 품고 도발할 때는 더 거친 파울로 맞설 수 있지만 순수하게 축구의 본질에만 집중하는 천재 앞에서는 그 어떤 폭력적인 무기도 우스꽝스러운 유치함으로 전락해버린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데 파울의 미소는 승부의 세계에서 패배를 직감한 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인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동료를 배신한 웃음이 아니라 축구라는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두 거장이 피치 위에서 나는 문명화된 교감의 증거였습니다. 비난 여론은 단편적인 장면에 매몰되었으나 정작 피치 위의 전사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며 스포츠가 주는 원초적인 아름다움과 겸유를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의 심리적 프로파일링. 상대의 투지를 역겨워하는 천재성. 축구는 발로 하는 운동이지만 정점의 궤도에서는 결국 두뇌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로드리고 데 파울이 믹스트존에서 털어놓은 고백 중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손흥민이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수준을 넘어 상대 수비수의 성격과 습관을 완벽하게 프로파일링 PROFILING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대 축구에서 데이터 분석이 제공할 수 없는 오직 실전 경험과 천부적인 감각이 결합된 월드클래스급 지능의 결과물입니다. 데 파울을 리오넬 메시의 호위무사로 불릴 만큼 수비 시에 매우 거칠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홀딩 미드필더입니다. 그는 상대 공격수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해기를 꺾고 심리적 도발을 통해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데 능숙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러한 데 파울의 불같은 성미를 오히려 역이용했습니다. 전반 37분, 손흥민이 공을 탈취해 치명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는 데 파울이 자신에게 전속력으로 달려들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서 손흥민의 냉철한 관찰력에 주목합니다. 보통의 공격수라면 데 파울 같은 거친 수비수가 다가올 때 몸을 사리거나 패스 타이밍을 서두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데 파울의 열정적인 수비 스타일이 오히려 공간의 빈틈을 만든다는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데 파울이 한 발짝을 내딛는 그 찰나의 순간 손흥민은 이미 그의 가랑이 사이로 지나갈 패스 궤적을 계산해 마르티네즈에게 킬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적 기제를 미끼로 삼아 전술적 국면을 완전히 장악한 천재적 두뇌의 승리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손흥민이 보여준 감상지능 EQ입니다. 데 파울의 실수로 실점이 발생했을 때 손흥민은
상대의 얼굴에 대고 포효하거나 조롱 섞인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벼운 미소와 함께 곧바로 다음 플레이를 준비하는 절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 피파 그레인지 박사는 손흥민은 상대의 공격성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 공격성이 가진 힘의 방향을 바꿔 무력화시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도발했다면 대 파울의 투진 본능은 더욱 거세졌겠지만 손흥민의 지적인 침착함은 대 파울이 가진 모든 폭력적인 무기를 단숨에 빼앗아 버렸습니다. 결국 대 파울은 피치 위에서 자신이 단순한 수비수가 아닌 손흥민이라는 마스터가 설계한 정교한 도대에 걸린 사냥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자신의 스피드, 열정, 심지어 성격까지도 경기장의 변수로 계산해 넣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상대의 심리를 읽고 이를 전술적 우위로 전환하는 손흥민의 능력은 왜 그가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MLS라는 새로운 무대에서도 즉각적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왕으로 대우받는지 증명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바이크색 기술보다 무서운 머릿속의 계산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대파울이 느낀 패배감은 단순히 스피드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지능적인 수싸움에서 완패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천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한 정복 방식이었습니다. 전술적 국면의 해독, 오영CM의 틈을 찾아낸 월드클래스의 시야. 축구 경기에서 공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로드리고 대 파울이 경기 후 가장 경탄했던 대목은 바로 손흥민이 포착해낸 그 찰나의 틈이었습니다. 65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눈 짧은 대화는 손흥민이 경기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일반적인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물리적, 기하학적 층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 파울의 질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오영시행도 안 되는 그 좁은 틈을 보고 내 가랑이 사이로 킬패스를 찔러 넣은 거야? 이 질문에 담긴 핵심은 단순한 정확도가 아닙니다. 수비수의 움직임에 따른 공간의 생성과 소멸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계산 능력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톱클래스 미드필더와 공격수를 가르는 기준은 하프 스페이스 HAC의 활용 능력인데 손흥민은 이를 넘어 상대 수비수의 신체 구조적 커점까지 전술적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손흥민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로드리고, 네가 최고 속도로 나한테 달려들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 난 네가 한 발짝 내딛기만을 기다렸을 뿐이야. 이 말은 손흥민이 공을 잡은 순간 이미 대 파울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넣었다는 뜻입니다. 수비수가 전속력으로 압박을 가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무게, 중심의 이동과 그로 인해 다뤄지는 다리 사이의 공간을 미리 설계한 것입니다. 전술 분석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흐르는 영상을 미리 읽는 능력이라고 평가합니다. 대 파울이 한 발을 뻗는 순간 그 오영CM의 틈은 물리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손흥민은 그 찰나의 타이밍에 맞춰 패스 궤적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반응 속도를 넘어선 거의 컴퓨터 알고리즘에 가까운 연산 능력입니다. 손흥민은 피치 위에 22명 선수 중 유일하게 미래의 공간을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기술적 완성도는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빠른 템포의 경기 속에서 상대의 가랑이 사이 NUTMEG를 통과하는 패스는 자칫 걸릴 위험이 매우 높지만 손흥민은 공의 회전과 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하여 동료인 마르티네즈의 발밑에 정확히 배달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구사할 수 있는 킥의 정교함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 파울이 씁쓸하면서도 경이로운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이 나빠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심리와 신체적 습관을 역이용한 완벽한 전술적 설계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수비수 한 명을 제친 것이 아니라 인터 마이애미가 구축한 수비 시스템 전체를 단 한 번의 시야 확보와 패스로 붕괴시켰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MLS 무대에서 손흥민이 보여주는 클래스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힘과 속도만으로 승부하는 리그의 수준을 넘어 지상과 기술이 결합된 고차원적 축구가 무엇인지 몸소 직면해 보인 것입니다. 오영CM의 틈을 찾아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손흥민의 시야는 상대에게 절망을 주는 동시에 축구라는 스포츠의 전술적 예술성을 극대화하는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로드리 RODRIGO DPAUL의 인터뷰에서 가장 울림이 컸던 단어는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승패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프로의 세계에서 특히 남미나 유럽처럼 축구가 생존을 건 전쟁과도 같은 곳에서 행복하게 축구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경험인지 역설했습니다. 손흥민이 피치 위에서 보여주는 미소는 결코 상대에 대한 방심이나 가벼움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몰입의 산물입니다.
손흥민의 축구 철학은 헌신과 즐거움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치를 완벽하게 결합합니다. 그는 팀을 위해 기진맥진할 때까지 수비라인 깊숙이 내려와 가담하고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타적인 플레이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 대신 경기를 즐기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 선수로 하여금 적대감보다는 존경심을 갖게 만드는 기묘한 마력을 발휘합니다. 데 파울은 고백했습니다. 유럽이나 남미에서 축구는 때때로 유독한 전쟁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피치에 나섭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승리를 갈망하면서도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데 파울은 손흥민과 부딪히고 그의 수준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승점 3점보다 더 소중한 가치, 즉 어린 시절 축구화를 들고 처음 피치로 나갔을 때의 순수한 설렘을 다시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대 축구에서 갈수록 희귀해지는 스포츠맨십의 정수입니다. 손흥민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면서도 동시에 그 상대가 축구 선수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고결한 인품을 보여주었습니다. 데 파울이 경기 중 미소 지으며 손흥민의 어깨를 툭 친 것은 당신은 정말 대단한 선수이고 당신과 겨룰 수 있어서 영광이다라는 무언의 경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흥민의 철학은 MLS 리그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본과 스타 마케팅이 지배하는 미국 시장에서 축구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영혼을 울리는 스포츠가 될 수 있음을 손흥민이 몸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중들에게 승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기술과 매너가 결합된 품격 있는 축구가 선사하는 카타르시스를 전달합니다. 결국 행복한 축구란 단순히 이겼을 때 웃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하는 그 순간 자체가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피치 위에서 이를 실천하며 데 파울과 같은 월드클래스 전사들조차 자신의 철학 안으로 포용했습니다. 살벌한 전쟁터를 최고의 유의 공간으로 바꾸는 그의 능력이야말로 그를 평범한 스타를 넘어선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진정한 힘입니다. 챔피언의 인정. 메시의 호위무사가 손흥민에게 바친 가장 고귀한 예우. 축구 역사에서 패자가 승자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미소는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의미를 지닙니다. 로드리고 데 파울이 보여준 태도는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를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아이콘이 MLS 미국 프로축구에 끼친 전술적, 문화적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리오넬 메시의 가장 신뢰받는 조력자가 손흥민을 향해 미소치였다는 것은 아시아 축구의 자부심이 세계 축구의 중심부에서도 완벽하게 통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장면입니다. 데 파울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손흥민의 존재가 리그 전체의 천장 CEILING를 높였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손흥민 덕분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고 수준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팀의 승리를 이끄는 것을 넘어 상대팀 선수들에게도 새로운 영감과 자극을 주는 마스터의 위치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메시가 마이애미의 자존심이라면 손흥민은 MLS 전체의 기술적, 태도적 기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최고 존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축구 전문가 호르헤 발다노는데 파울의 미소를 진정한 마스터와 검을 맞대고 있음을 깨달은 전사의 경애라고 정의했습니다. 현대 축구가 갈수록 상업화되고 결과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손흥민이 보여주는 실력과 인품의 결합은 스포츠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는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상대를 비웃는 대신 그들의 열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지능으로 응수함으로써 피치 위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압도적인 힘을 다시 한번 활휘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발끝으로 골을 만들고 머리로 경기를 설계하며 가슴으로 상대를 포용합니다. 데 파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손흥민이 이 무대에서 뛰기로 결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축구가 단순히 공을 차는 게임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교감하고 서로의 한계를 시험하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예술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2026년 MLS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왕좌를 지키려는 메시와 그 왕좌를 향해 미소 지으며 다가가는 손흥민의 양강 구도는 이미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데 파울이 보낸 그 미소는 앞으로 손흥민이 써 내려갈 더 거대한 서사시의 서막에 불과합니다.